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한자가 고작 조선의 문자에 무너지다니.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베이징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북경대 링카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터져나온 뼈저린 탄식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언어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고,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는 7살 손녀의 흐느낌이 새어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내 머리가 나쁜가 봐요. 중국 아이들이 2200시간을 피눈물 흘려야 겨우 깨치는 한자의 잔혹한 현실. 평생 그 한자의 위대함만을 찬양해 온 노학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수천 년 중화 사상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린 경이로운 한글 설계도 앞에서 오만했던 대륙의 최고, 지성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500년 전 조선의 왕이 내린 위대한 선물.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북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수석 교수 링카이입니다. 제 평생의 학문적 자랑이자 거대한 긍지는 바로 이 대륙을 지탱해온 문자, 한자입니다.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품은 위대한 상형 문자, 우주와 자연의 심오한 이치를 획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아낸 인류 지성의 최고 결정체. 저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고, 또 수많은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중국의 문자는 감히 그 어떤 문명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이자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거만했던 학문적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 서재 책상 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낯선 서류 뭉치들과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처절하게 들려오는 가녀린 울음소리 때문인 것이죠. 할아버지, 나 이거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내 머리가 정말 나쁜가 봐요.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새벽, 7살 난 제 손녀 샤오링의 방에서는 아직도 연필이 거친 종이를 박박 긁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본 아이의 작은 어깨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고사리같이 작고 여린 손가락에는 벌써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삐뚤빼뚤하게 채워나간 공책 위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툭 떨어져 번지고 있습니다. 획순이 단 하나라도 틀리거나 점 하나라도 잘못 찍히면 처음부터 다시 수십 번을 써야 하는 가혹한 숙제의 굴레. 저는 차마 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고리만 부여잡고 서 있습니다. 안 돼요. 내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또 혼나요. 다른 친구들은 다 외웠는데 저만 바보같이 자꾸 까먹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한자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글자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 뜻도 다르고 소리까지 다른 거예요? 낮에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서럽게 토해내던 그 순진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제 가슴 한가운데 날카로운 비수처럼 푹 꽂혀옵니다. 저는 이 나라 최고 학부인 북경대학교의 수석 교수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정작 눈물 짓는 제 핏줄에게 글자를 왜 이토록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배워야만 하는지 속 시원히 설명해 줄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위대한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서 그렇단다. 꼭 참고 외우다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무책임하고 옹색한 핑계만 속으로 꾹꾹 삼킬 뿐입니다. 아이의 가슴에 멍을 내며 지켜온 지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제 서재로 돌아옵니다. 침침한 스탠드 조명 아래 며칠 전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던 국가교육정책위원회의 비공개 실태 보고서가 서늘하게 놓여 있습니다. 표지 상단에 붉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찍힌 내부 기밀, 외부 유출 엄금이라는 도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바싹 마른 입술을 축이며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첫 장을 넘깁니다. 빽빽하게 나열된 무미건조한 통계 자료들 사이에서 마치 제 심장을 찌르듯 붉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끔찍한 숫자 하나가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현행 중국 초등학생 평균 한자 학습 누적 투입 시간 2247시간.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2247시간. 고차원적인 수학 공식을 푸는 시간도 아니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과학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길거리의 간판을 읽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내는 아주 기본적인 읽고 쓰기를 위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인 겁니다. 초등학교 6년이라는 평생에서 가장 호기심 많고 뛰어놀아야 할 황금 같은 시절 동안 아이들은 오직 수천 개의 복잡한 기호 모양과 뜻, 소리를 기계적으로 뇌에 쑤셔 넣는데 청춘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더 참혹합니다. 성적이 뛰어나다는 아이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씩 따로 과외를 받으며 무려 5,000시간을 글자 암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연간 1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오직 글자를 외우게 만드는 사교육 시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일종의 거대한 국가적 고문이자 폭력입니다. 수억 명의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기호의 감옥에 갇혀 창의력과 상상력을 모조리 거세당한 채 그저 복사기처럼 기계적으로 글자를 찍어내고 있는 끔찍한 참상. 저는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옳다고 옹호하고 이 낡아빠진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라 믿으며 평생을 바쳐온 학자입니다. 제 두 손에 아이들의 억울한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것만 같은 지독한 죄책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참담함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휙휙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국제언어교육학회에서 극비리에 보내온 최신 비교, 분석 데이터 페이지에서 시선이 못 박힌 듯 멈춰섭니다. 전 세계 주요 문자들의 습득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그래프. 가로축은 국가 이름, 세로축은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독립적으로 읽어내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아랍어 340시간, 일본어 가나 책에 80시간. 그리고 우리 중국어는 무려 2100시간 이상으로 그래프의 꼭대기를 아득하게 뚫고 나갈 듯이 치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의 맨 끝자락, 바닥에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 있다시피 한 믿을 수 없는 수치 하나가 제 눈을 강타합니다. 너무나도 작아서 하마터면 인쇄 오류인 줄 알고 지나칠 뻔한 기형적으로 짧은 막대 그래프 하나. 저는 제 눈을 강하게 비비고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코를 박을 듯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한국어, 한글. 평균 습득 시간 14.4시간 약 15시간. 15시간. 1500시간도 아니고 150시간도 아니고 단 15시간이라고 뚜렷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하루, 아니 길어야 이틀만 투자하면 한 나라의 모든 문자를 완벽하고 자유롭게 깨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국의 어린아이들이 6년 내내 피눈물을 쏟아내며 2200시간을 바쳐도 쩔쩔매고 고통받는 문자의 거대한 장벽을 저 바다 건너 작은 나라의 아이들은 단 15시간 만에 깃털처럼 가볍게 훌쩍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황급히 식은땀을 흘리며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한 전문가 코멘트 페이지를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갑니다. 까만 활자들이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며 춤을 추는 것만 같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쿵쾅거립니다. 한국의 한글은 우주와 자연의 소리를 인간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기하학적으로 설계한 완벽한 음소 문자 체계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라는 단 24개의 기본 블록만 이해하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수만 가지의 글자로 무한하게 조립해낼 수 있다. 아이들에게 무작정 기호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교한 수학 공식처럼 원리만 한번 깨우치면 평생 처음 보는 단어조차 즉시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어내는 기적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분석 문구 하나하나가 묵직한 망치가 되어 제 평생의 학문적 신념과 자만심을 무참히 때려 부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가죽 의자 위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리 한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저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알량한 핑계 하나로 글자마다 모양이 제각각이고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조녀 자와 까마귀, 오후 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하나 차이로 뜻과 소리가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집니다. 이런 기형적이고 불규칙한 글자 수천 개를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강제로 구겨 넣어야만 비로소 얄팍한 동화책 한 권을 겨우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뇌 용량을 철학이나 과학, 예술적 상상력이 아닌 그저 낡은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단순 노동 암기에 다 소모하게 만드는 끔찍한 재앙적 비효율. 그런데 바로 우리 옆 나라, 저 작은 한반도에서는 무려 500년 전의 국왕이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억울하게 핍박받는 것을 뼈저리게 가엾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왕의 신분으로 직접 밤을 새워가며 단 24개의 기호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는 기적의 발명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천재적인 과학자나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도 아니고 백성을 통치해야 할 절대 권력자가 오직 글 모르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런 완벽한 기하학적 설계를 혼자서 완성해냈다는 사실이 저를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소름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찬양하고
연구한 수천 년의 한자가 고작 조선의 왕이 만든 단 24개의 문자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텅 빈 서재에 짐승이 앓는 소리 같은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제 서재 벽면을 천장까지 빽빽하게 가득 채운 고대 한자 문헌들과 제가 평생 동안 써 내려간 수십 권의 한자 예찬 논문들이 일제히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거대한 중화사상이라는 비좁은 우물 안에서 하늘이 네모나고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핏대를 세워 외치던 한 말이 어리석고 불쌍한 개구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걷히고 희뿌연 새벽의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밤새 울다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든 손녀의 방으로 다시 다가갑니다. 아이의 부어오른 뺨에 차갑게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아이의 미간은 깊게 잠든 순간에도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듯 고통스럽게 찌푸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가여운 아이가 수천 개의 암기 지옥이 아니라 단 15시간 만에 원리를 깨칠 수 있다는 그 기적의 한글이라는 문자를 배운다면 어떨까요? 그 짓누르는 무거운 기호의 짐을 훌을 벗어던지고 아이답게 활짝 웃으며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합니다. 이 15시간의 기적이 한낱 서양 학자들의 통계적 착시나 과장된 논쟁거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이 내린 완벽하고 경이로운 문자 체계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뼛속까지 앉아 우월주의자로 살아온 제 60년 평생의 지식과 미량한 자존심을 모두 걸고 나아가 진실을 덮으려는 교육계 수뇌부의 끔찍한 압박에 맞설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 잘났다는 한글의 진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볼 작정입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의 가장 깊은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여권을 꺼냅니다. 그리고 낡은 컴퓨터 모니터를 켜서 가장 빠른 한국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제 평생의 학문적 기반과 명예가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두려움과 어쩌면 우리 불쌍한 대륙의 아이들을 지독한 눈물의 감옥에서 영원히 구출해낼 수도 있다는 한 줄기 강력한 희망이 거세게 뒤섞여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오만했던 대륙의 노학자가 가장 위대한 지혜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거친 바다를 건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불과 2시간 남짓 하늘을 날았을 뿐인데 제게는 마치 수백 년의 거대한 시간을 건너뛴 것만 같은 기이하고 압도적인 감각이 밀려옵니다. 중국 최고 학부인 북경대학교의 중어중문학 수석 교수라는 무거운 지표를 가슴에 달고 평생을 바쳐 맹신해 온 한자의 우월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공포심을 억누른 채 이 낯선 땅에 발을 내디딘 겁니다. 제 품속에는 어젯밤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던 15시간 한글 습득의 기적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국제학술지의 기밀 보고서가 빳빳하게 접혀 있습니다. 이 짧은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수만 가지의 의심과 불안으로 들끓었습니다. 서양 학자들의 얄팍한 통계적 착시일 것이다. 한국인들 특유의 과장된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허풍일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세뇌하며 버텨온 참입니다. 공항 입구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유네스코 교육자문위원인 서지원 교수입니다. 제 다급하고 무례한 참관 요청 메일에도 기꺼이 저를 진실의 현장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나선 은인이죠.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과장이나 방어적인 태도도 없습니다. 오직 흔들림 없는 확신과 잔잔한 미소만이 감돌 뿐입니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백 장의 논문과 통계 수치보다 오늘 교수님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현장 단 15분이 훨씬 더 명확한 해답을 드릴 겁니다. 그녀의 그 단호하고도 부드러운 음성에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지체 없이 차에 올라타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평범한 초등학교로 향합니다. 오전 9시 20분, 1학년 3반 교실 앞 복도에 섰을 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듯 맹렬하게 쿵쾅거립니다. 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두 손을 바지에 쓱쓱 문질러 닦습니다. 교실 문을 여는 바로 이 순간 혹시라도 어젯밤 제 손녀 샤오링처럼 공포에 질려 문물범벅이 된 채 글자를 억지로 외우고 있는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질까봐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열고 교실 맨 뒷자리에 발소리를 죽여 숨어듭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교실의 풍경은 제 옹졸한 예상을 완벽하고 처참하게 빗나갑니다. 팽팽하게 활시위처럼 당겨진 긴장감도, 억지로 획순을 외우며 삐걱거리는 연필 소리도, 기호의 감옥에 갇혀 절망하는 아이들의 한숨 소리도 없습니다. 30명 남짓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맑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고, 선생님의 입 모양을 좇는 아이들의 흑진주 같은 눈동자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칠판에는 우리 중국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복잡하고 기괴한 모양의 상형 한자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대신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선과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 모양의 기호 몇 개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입술을 앙 다물고 무하고 소리를 내볼까요? 입술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맞아요. 네모 반듯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우리 입술을 똑같이 닮은 네모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깨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제 입술을 만지작거립니다. 선생님은 무작정 기호를 노트에 100번씩 깜지로 써오라는 폭력적인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몸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 혀가 입천장에 닿고 입술이 부딪히며 목구멍이 열리는 그 당연하고도 신비로운 물리적 현상을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 다정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이 곧 글자가 된다는 사실에 환호하며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 단순한 기호들을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쓱쓱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교실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입니다. 한자는 어떠합니까? 뜻과 소리가 완전히 분리된 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기형적으로 덩치를 불려온 거대한 괴물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이고 영특한 아이라도 누군가 먼저 정답을 알려주고 그것을 머리가 터지도록 억지로 외우게 만들지 않으면 처음 보는 한자는 결코 소리내어 읽어낼 수 없습니다. 배울학쉐이라는 글자 하나를 쓰기 위해 무려 16번이나 방향을 꺾어가며 선을 그어야 하고 그 복잡한 획순 중 단 하나라도 틀리면 완전히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온 교육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한글의 가장 기초적인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설명한 지 고작 15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찌르고 싶을 만큼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고 맙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운 적 없고 본 적도 없는 낯선 두 글자의 조합을 칠판에 턱하니 적어 놓습니다. 우리 중국의 교실이었다면 교실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을 죽였을 바로 그 공포의 순간입니다. 이 새로운 글자, 혹시 읽어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일 앞줄에 앉은 까만 뿔테 안경을 쓴 남자아이가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서며 손을 번쩍 치켜듭니다. 저요. 저 읽을 수 있어요. 나무요. 아이의 낭랑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좁은 교실을 쩌렁쩌렁하게 가득 채웁니다. 머뭇거리거나 더듬거리지도 않고 마치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단어인 양 너무나도 정확하게 소리를 내어 읽어냅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아이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씩 웃어 보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신 규칙대로 위아래로 합치니까 저절로 소리가 나잖아요. 글자가 막 살아서 조립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합치니까 저절로 소리가 난다. 그냥 읽힌다. 아이의 그 순진무구하고 해맑은 외침이 제 늙은 머리통을 거대한 쇠망치로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뒷문 벽에 위태롭게 몸을 기댑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대륙의 아이들이 그 뜻도 모르고 소리도 모른 채 어두운 스탠드 불빛 아래서 깜지 노트에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한자를 그려가며 피눈물을 흘려야 겨우 한 글자를 외우는 그 참혹한 시간에 이 나라의 아이들은 그저 블록 장난감을 조립하듯 놀이처럼 글자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며 자유자재로 소리를 창조해내고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그저 죽어있는 물고기를 던져주고 억지로 삼키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낚싯대의 원리를 손에 쥐어주고 스스로 끝없는 지식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은 교육의 차이를 넘어 문자가 가진 태생적인 계급의 차이이자 인류 지성의 완벽한 진화입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도저히 진정되지 않는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지원 교수를 따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의 빠른 두뇌 회전력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우연이 아닐까 하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의실 안에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푸른 눈의 서양인, 거친 피부의 동남아시아인 등 국적도 언어도 완전히 다른 성인 외국인 2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한국어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사람의 옆얼굴을 투시한 듯한 그림을 크게 그립니다.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혀가 바닥에 깔리는 모양, 목구멍이 열리는 동그란 모양. 기호 자체가 발음 기관의 생물학적 구조를 그대로 본떠 기하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그 놀라운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자 평생 알파벳이나 한자만 써오며 살아왔던 외국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여기저기서 얕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불과 3시간. 시계바늘이 정확히 3바퀴를 돌았을 뿐입니다. 단 3시간 만에 그들은 24개의 기본 글자, 조각들을 모두 머릿속에 집어넣고 삐뚤빼뚤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신의 모국어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표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하는 순간 제 귓가에 어느 미국인 유학생의 상기된 목소리가 날아와 꽂힙니다. 오 마이 갓, 이건 기적이고 마법입니다. 영어 알파벳은 A 하나만 해도 단어에 따라 아, 에, A 등 수십 가지의 불규칙한 예외로 발음돼서 평생을 외워도 끝이 없어요. 중국어 한자는 말할 것도 없는 끔찍한 암기 지옥이고요. 그런데 이 한글이라는 문자는 예외라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 하나에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절대적으로 매칭됩니다. 마치 가장 완벽하게 통제된 정밀한 컴퓨터 코딩 구조를 보는 것 같아요. 컴퓨터 코딩. 그 단어가 제 가슴 정중앙을 관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글이라는 문자는 낡고 고루한 고대 문자의 잔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문자도 도달하지 못한 가장 완벽한 수학적 알고리즘이자 가장 정교한 음향학적 설계도입니다. 알파벳처럼 규칙 없이 날뛰는 예외도 없고 한자처럼 인간의 뇌 용량을 갉아먹는 끝없는 암기의 강요도 없습니다. 단 24개의 기본 뼈대만 쥐어주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낯선 외국인이든 누구나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수만 가지의 모든 소리를 창조해낼 수 있는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최고의 지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꼿꼿하게 서 있을 알량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센터 복도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제 두 손으로 얼굴을 깊게 감싼 채 주변의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오열을 터뜨리고 맙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찬양하고 지켜온 그 잘난 중화사상의 문자가 한자의 그 압도적인 위대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알량하고 잔인한 권력자들의 허상이었는지 이제야 뼈가 저리도록 깨달은 겁니다. 우리 수억 명의 대륙 아이들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자비로운 길을 옆에 두고도 그 답답하고 어두운 교실에 갇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통째로 기호 암기에 낭비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샤오링. 내 가여운 핏줄 샤오링. 내가 머리가 나쁘고 바보라서 어젯밤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게 아니었어. 이 늙고 아둔한 할아비가 그리고 이 나라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학자들이 우리 지식인들의 얄팍한 밥그릇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너희 여린 어깨 위에 너무나도 무식하고 잔혹한 짐을 억지로 지워준 거였구나. 미안하다. 할아비가 1000번 만번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한 자만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 핏대를 세우며 외쳐왔던 60년 노학자의 교만했던 자부심이 서울의 이 낯선 건물 복도 한복판에서 남김없이 산산이 부서져 내려 흩어집니다. 흐르는 눈물 사이로 서지원 교수가 다가와 제게 하얀 손수건을 말없이 건넵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이 제 무너진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 링카이 교수님, 15시간의 이 놀라운 기적은 단순히 이 문자가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완벽한 기하학적 블록의 바탕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서지원 교수의 그 조용한 한마디에 저는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봅니다. 문자는 어렵고 고귀해야 권력이 된다고 믿었던 당신들의 오만한 황제들과 달리 이 문자를 만든 500년 전 조선의 국왕은 완전히 반대의 꿈을 꾸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리석은 백성조차 자신의 억울함을 당당하게 글로 써서 알릴 수 있게 하라. 며칠 밤낮을 세워 배운 노인도
단번에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라. 글자를 몰라 억울하게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왕인 내가 직접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자를 설계하겠다. 세종. 그녀의 입에서 500년 전 어느 위대한 군주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수백 명의 천재 학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존이 오직 핍박받는 힘없는 백성들을 향한 미련하고도 지독한 사랑 하나로 이 완벽한 기하학적 기적을 홀로 깎아내고 창조해냈다는 사실. 저희 그 하찮았던 중화사상의 껍데기가 완전히 잿더미로 타버리고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세종대왕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경외심과 숭배가 화산처럼 터져 오르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호텔 방 창가에 우두커니 선 제 가슴 속에는 거대한 화라산이 무섭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서지원 교수가 들려준 그 묵직한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백성을 가엾게 여긴 군주. 글자를 몰라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왕이 직접 깎아 만든 문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한국의 역사, 그 중에서도 15세기 조선의 하늘을 다스렸던 세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그 위대한 왕의 기록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저는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처절한 부끄러움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경외감에 온몸을 파르르 떱니다. 그 시절 우리 중국의 오만한 황제들과 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문자는 곧 무기이자 거대한 권력의 성벽이었습니다. 무지렁이 농민들이 글을 읽고 똑똑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한자의 획순을 더욱 기괴하게 꼬아놓고 뜻을 수천 가지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오직 돈과 시간이 썩어나는 소수의 귀족들만이 평생을 바쳐 독점할 수 있도록 지식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은 억울하게 땅을 빼앗겨도 관아에 호소할 수 없었고 독초를 약초로 오인해 억울하게 죽어가도 그저 하늘만 원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천 년의 유구한 전통이자 신비로운 동양의 철학이라고 포장하며 자화자찬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반도의 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그 권력으로 백성을 짓누르는 대신 가장 낮은 곳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그 뜻을 쉽게 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엾고 딱하다. 이 얼마나 자애롭고 위대한 선언입니까? 농사를 짓느라 손에 흙이 마를 날 없는 농부도, 평생 소를 모는 천민도, 심지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아낙네조차 하루아침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억울함을 종이에 적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왕은 그 숭고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두 눈이 짓무르고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밤낮 없이 문자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우주의 원리인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모음을 만들고 소리를 내는 인간의 목구멍과 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자음을 깎아냈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문자를 어렵게 꼬아놓은 우리 대륙의 야만적인 역사와 달리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사랑하여 우주의 이치를 단 24개의 완벽한 블록으로 압축해 낸 이 경이로운 애민정신.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발명이 아닙니다. 신이 천재적인 왕의 몸을 빌려 고통받는 인간 세상에 내려준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기적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결정을 마주한 순간 60년 평생 대륙의 오만함에 찌들어 살았던 제 영혼이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2200시간을 피눈물 흘리며 외워야 했던 한자는 결국 기득권의 탐욕이 만들어낸 잔혹한 형틀이었습니다. 반면 단 15시간 만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만드는 한글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품어 안은 따뜻한 날개였던 겁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침대 위에 던져두었던 제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려댑니다. 발신자는 베이징 대학교 교육수뇌부의 핵심이자 국가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가오펑 부총장입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저는 올 것이 왔다는 불길한 직감에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링카이 교수. 지금 한국에서 대체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가오펑 부총장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살벌한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당신이 국제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듯 날아간 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베이징으로 복귀하세요.
그리고 당신 컴퓨터에 저장된 그 썩어 빠진 한글 비교 분석 자료들 당장 싹 다 폐기해 버리십시오. 이것은 국가교육부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폐기라니요. 저는 학자로서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중국의 어린아이들이 무의미한 한자 암기 지옥에 빠져 6년의 청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 바다 건너 한글이라는 완벽한 대안을 연구해서 우리 교육에 썩어빠진 근본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당신도 그 참혹한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까? 닥치시오, 링카이. 가오펑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차갑고 비릿하게 변합니다. 교육의 근본, 진실, 개소리 집어치우십시오. 매년 아이들에게 한자를 억지로 외우게 만들어서 돌아가는 사교육 시장과 교재 시장 규모가 16조 원입니다. 16조 원. 당신의 그 알량한 영웅심리 하나 때문에 수백만 명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밥줄을 끊기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입니다. 어디 감히 조그마한 변방, 국가의 문자를 우리 위대한 중화의 한자와 비교하려릅니까? 당신, 이대로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북경대 수석 교수직은 물론이고 당신이 평생 써온 논문들까지 전부 학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줄 아십시오. 당신 가족들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뚜.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기 너머로 건조한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저들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매일 밤 연필을 쥐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는지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16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카르텔과 이미 썩어 문드러진 중화사상이라는 알량한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짓밟고 은폐하려 드는 호러, 영화의 괴물 같은 놈들입니다. 평생 저런 추악한 자들과 같은 밥을 먹으며 한자가 최고라며 앵무새처럼 떠들어댔던 제 과거가 소름 끼치도록 역겹게 느껴집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봅니다. 빌딩 숲 사이로 십자 모양,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의 한글 간판들이 화려한 네온사인 빛을 뿜어내며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 간판을 보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고르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전할 편지를 쓰겠지요. 수천 년 전 힘없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위대한 군주의 그 따뜻한 입김이 5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건너뛰어 이곳 21세기 최첨단 도시의 밤거리를 눈부시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오펑 부총장의 협박이 제 목통을 조여오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이징에 두고 온 제 7살 손녀 샤오링의 퉁퉁 부은 눈망울이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글자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이의 그 처절한 질문에 이제는 명확한 해답을 줄 차례입니다. 저는 북경대학교 수석 교수라는 허울 좋은 계급장과 평생 쌓아온 학문적 권위, 연금, 그리고 제 목숨을 위협하는 끔찍한 압박까지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로 결심합니다. 40년 동안 거짓된 우물 안에서 아이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의 노예로 살았던 제 인생에 대한 마지막 참회이자 가장 뜨거운 반역을 시작할 참입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새 문서를 엽니다. 자판 위에 올려놓은 10손가락에 뜨거운 피가 펄떡이며 용솟음 치는 것이 느껴집니다. 문서의 제목란에 저는 그 어떤 은유나 수사학도 섞이지 않은 가장 날카롭고 직설적인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합니다. 한자 제국의 몰락과 교육 대학살 세종의 한글이 증명한 15시간의 기적, 그리고 대륙이 숨겨온 16조 원의 추악한 진실. 제가 쓸 이 논문 한 편은 그저 학술지에 실리는 조용한 연구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겹겹이 쌓아 올린 저들의 견고한 철옹성에 던지는 거대한 폭탄이자 매일 밤 글자라는 지옥에 갇혀 신음하는 수억 명의 중국 부모들의 심장에 불을 지르는 거대한 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완벽한 신의 선물을 무기로 오만하고 부패한 대륙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릴 통쾌하고도 장엄한 전쟁의 서막이 지금 이 작은 호텔 방에서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제 손가락 끝에서 경쾌하고도 날카로운 마찰음이 호텔 방의 정막을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언어학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열람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중국 내 수억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가장 거대한 교육 커뮤니티 게시판 메인 화면에 제 모든 것을 내건 폭로 논문이 동시에 업로드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전송이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정중앙에 뜬 작은 알림창을 바라보며 저는 뜨거운 커피 한 모금으로 바싹 타들어가던 목을 축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40년 평생을 대륙의 오만함 속에 갇혀 살았던 늙은 학자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대한 국가 권력을 향해 날리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선전포고입니다. 폭풍전야의 짧은 고요함도 잠시,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노트북 화면이 미친 듯이 번쩍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알림창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게시글의 조회수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 단위로 미친 듯이 널뛰며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오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속았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청춘과 눈물을 갉아먹은 건 5,000년 위대한 전통이 아니라 저 부패한 교육 수뇌부들의 더러운 돈노름이었다. 단 15시간, 길어야 이틀이면 완벽하게 깨칠 수 있는 저렇게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가 바로 옆 나라에 존재하는데 왜 우리 중국의 가여운 아이들은 2200시간 동안이나 피눈물을 흘리며 그 무식한 암기 지옥에 갇혀 있어야 했는가?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활화산이 되어 들고 일어납니다. 매일 밤 산더미 같은 한자 숙제에 짓눌려 엉엉 우는 아이들의 등짝을 때려가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펜을 쥐어주었던 수억 명의 대륙 부모들. 그들이 제가 폭로한 15시간 한글의 기적과 16조 원 한자 사교육 카르텔의 끔찍한 진실 앞에 마침내 눈을 번쩍 뜬 겁니다. 제가 올린 논문은 순식간에 수천만 번 공유되며 중국 대륙의 모든 SNS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립니다. 사태를 덮기 위해 교육부에서 황급히 인터넷 검열을 시도하고 제 논문을 삭제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분노한 민심의 거대한 파도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접속이 빗발치면서 국가교육부 서버는 단 반나절 만에 처참하게 마비되어 다운되어 버립니다. 베이징 대학교 본관 정문 앞과 교육부 청사 앞에는 수만 명의 분노한 학부모 시위대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부패한 수뇌부의 즉각적인 사퇴와 교육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것엔 함성을 토해냅니다. 그날 저녁 한국의 호텔 방 텔레비전 뉴스 속보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잡힙니다. 어젯밤 전화를 걸어 제 목줄을 쥐고 흔들며 가증스러운 협박을 늘어놓았던 가오펑 부총장입니다. 꼿꼿했던 그의 고개는 바닥을 향해 푹 꺾여 있고 핏기가 싹 가신 땀범벅의 얼굴로 빗발치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맞으며 비참하게 연행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화사상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 학부모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16조 원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세종대왕이 만든 500년 전 문자의 완벽한 논리 앞에 마치 모래성처럼 허망하고도 처참하게 붕괴하는 통쾌한 쾌감.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자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진 진짜 위대한 힘인 겁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추악한 탐욕은 결코 따뜻한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우주의 엄혹한 섭리가 이토록 시원하고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의 입국장에 들어선 제 손에는 예상했던 대로 북경대학교 교수직 전격파면 통보서가 쥐어져 있습니다. 40년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사회적 지위, 남부럽지 않던 막대한 연금 혜택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초라한 빈털터리 신세. 하지만 공항을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 날아갈 것만 같고 늙게 주름진 제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수십 대의 카메라와 언론사 기자들이 저를 향해 벌떼처럼 몰려들지만 저는 그 화려한 플래시 불빛들을 미련 없이 등진 채 오직 단 한 사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핏줄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 택시를 잡아타고 달립니다. 달칵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구석의 작은 책상 앞에 웅크려 앉은 작은 뒷모습이 보입니다. 또다시 그 새까만 한자 공책과 씨름하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제 가여운 손녀 샤오링입니다. 저는 짐 가방을 바닥에 팽개치고 단숨에 달려가 아이의 작고 떨리는 몸을 제 품에 으스러져라 꽉 끌어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서 진짜 교수님 아니에요? 나 한자 외우기 싫다고 투정 부려서 나 때문에 할아버지 잘린 거예요?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두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목 놓아옵니다. 저는 아이의 따뜻하고 젖은 뺨에 깊게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자상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아니야, 우리 예쁜 샤오링.
할아버지는 우리 강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려고 그 답답하고 재미없는 교수 자리를 내 손으로 쿨하게 던져버리고 온 거란다. 자, 이제 이 끔찍한 한자 공책은 당장 쓰레기통에 찢어버려도 좋아.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단 15분 만에 마법 같은 글자를 가르쳐 줄 테니까.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아이의 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고는 가방에서 깨끗한 하얀 도화지와 알록달록한 색연필을 꺼내 거실 바닥에 넓게 펼칩니다. 뜻도 소리도 모른 채 억지로 머릿속에 구겨 넣어야 했던 수천 개의 기괴한 그림들 대신 저는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모양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다물어지는 모양을 닮은 네모 반듯한 미음무, 혓바닥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닮은 니은노, 그리고 하늘의 둥근 모양과 땅의 평평함,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동그라미와 선들. 샤오링, 자 봐봐. 이 네모난 입술 블록이랑 하늘과 사람을 합친 막대기 블록을 옆으로 찰칵하고 조립하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 억지로 외우지 말고 내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소리를 내봐. 처음에는 겁을 먹고 주저하던 아이의 눈빛이 1분, 2분 시간이 흐르며 한글 창제의 기하학적인 원리를 하나둘씩 쏙쏙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때마다 경이로운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글자가 곧 내 몸의 소리를 그리는 지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아이는 색연필을 쥐고 마치 즐거운 레고, 블록 놀이를 하듯 도화지 위를 신나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 벽시계의 초침이 겨우 15바퀴를 돌았을 무렵입니다. 샤, 오, 기링, 할아버지, 세상에, 이거 진짜 내 이름 소리 맞죠? 맞죠. 아이가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칩니다. 방금 전 처음 배운 단 24개의 한글 자모음을 스스로 이리저리 조합해서 삐뚤빼뚤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이름 3글자를 도화지 한가운데 써내려간 겁니다. 그토록 머리가 나쁘다며 매일 밤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고 자책하며 울던 7살 아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의 문자로 단 15분 만에 완벽하게 소리를 창조해내고 글을 읽은 겁니다. 그냥 읽혀요. 억지로 안 외워도 글자들이 막 살아서 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 진짜 요술 같은 마법의 글자는 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아이가 제 목을 와락 끌어안으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까르르 맑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자 암기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아이의 진심, 어린 환희의 웃음소리입니다. 이건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저 멀리 바다 건너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살았던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만드신 거란다. 너처럼 글자 때문에 밤마다 고통받고 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왕이 직접 밤하늘의 별을 따다 조립해서 만든 기적의 선물이란다. 손녀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를 귓가로 들으며 저 역시 60년 평생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왈칵 쏟아내고 맙니다. 수천 년 중화의 오만한 자만심이 만들어낸 야만적인 암기 지옥에서 제 가여운 손녀를 완벽하게 구출해낸 것은 우리 대륙의 그 잘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변방이라며 얕잡아 보았던 작은 나라, 500년 전 세종대왕이라는 한 위대한 군주의 숭고한 애민정신이었습니다. 한글, 이 단 2글자의 위대한 이름 앞에 자만했던 대륙의 최고, 지성은 이렇게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최고의 찬사와 눈물을 바칩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은 5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뛰어넘고 거대한 바다를 건너 지금 이곳 베이징 대륙의 작은 아이에게 가장 찬란한 빛이자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 문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신의 완벽한 선물, 위대한 한글의 기적에 대륙의 한 늙은 학자가 온 영혼을 다해 가장 뜨거운 존경과 벅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500년 전 백성을 가엾게 여긴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이 대륙의 오만한 기득권까지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귀한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